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무덤덤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나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2060선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저와 일하고 있는 박 팀장이 당분간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참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시각 해외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개장 전인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70%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이 0.35%, 독일이 1.22%, 프랑스가 0.3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의 규제 당국들이 IT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 우려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4.74, 0.02% 올라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13, 1.61% 급락합니다. 정부가 이런 어떤 이제 구체적인 조사를 한다. 이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컬렉션 테리토리,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지수가 빠지는 조정 영역에 이제 나스닥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심화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되는 어떤 공포가 새롭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전일 좀 급락했던 버라이존이 3.74 정도로 반등을 했고요. 코카콜라 이런 어떤 경기 방어 섹터들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죠.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하락 흐름으로서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저스티스 디파트먼트 이 법무부죠. 법무부가 이 구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준비 중이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이 반독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어떤 기사들 때문에 구글의 기업인 알파벳이 6%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구글, 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독점 조사 임박 때문에요.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7.5%, 애플도 1%, 아마존도 4.6%나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 지배적인 어떤 지위를 남용해가 공정경제를 억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대선 앞두고 이런 어떤 기업들 길들이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좀 더 주목해 보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관세부가, 멕시코 관세부가에서는 멕시코도 지금 리탈리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무진들 정책자 해동이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영국에서 순방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진행될지 멕시코 관세부가 관련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는 2.06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21개월 최저치.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제 IB들은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1년 이내에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DP 전망치를 지금 낮추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금리를 2번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JP모건 쪽에 이제 마이클 퍼롤리인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9월달 12월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예측까지 계속 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연준의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시카고 쪽에서 이제 강연회를 하다가, 야, 이게 무역 전쟁이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저물가라고 하면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를 낮춰야 되는 어떤 상황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제롬 파월의 연설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지수의 어떤 지지력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름. 그리고 이날 미국에도 이제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되는 미국 5월달에 이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ISM 제조업 지표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만치보다도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트를 좀 미정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중요한 지수대가 2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200선이 됐는데 이미 이제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리가 24,200원인데 지금 이제 요 이제 박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등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 안 내려면 다음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다가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지수가 내려와서 이제 조금 이제 컬렉션 테리터리에 지금 진입을 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580선이었거든요. 여기가 눌림목 자리고 다음 자리가 이제 7,180선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지수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계속 이제 하락 흐름입니다. 우리 국내만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우리 증시가 좀 바뀌었다. 그나마. 근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무역 갈등 지속 속에 상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뭐 장 초반부터 계속 떨어졌죠. 장중에는 1% 이상도 뭐 빠지면서 0.96 다시 이제 2,900선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상해가 0.96 선전하고 창업판이 좀 더 빠졌어요. 이제 중국이 이제 백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가만 안 있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백서에 이게 전부 다 미국 탓이다. 미국이 잘못했다 이랬는데 미국은 이건 다 중국 탓이다. 서로가 지금 이제 책임 공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네가 막판에 미국이 올 때 11차를 나온다 할 때 바꾼데 그랬지 않냐.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거의 성사 직전에 갔는데 중국이 그 조항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교육부가 미국 유학 비자 발급 이런 거 이제 주의하면서 이제 이게 무역 전쟁이 이제 여기저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교육 전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비자도 좀 빨리빨리 안 나오고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뭐 가지 마라 소리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확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무부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야기가 나왔던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뭐 미국이 하웨이 발 그렇게 했듯이 이것도 이제 곧 발표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지수가 좀 올라가기 좀 그렇겠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0.00774 위안 정도 하락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용화 추진 올해 이런 계획 때문에 좀 오전장에 좀 강세하다가 이 부분도 좀 내려갔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빠졌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중국 차트도 중국 차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지수로는 그나마 유지했다가 지금 살짝 그 부분 2864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지금 한 달 내내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살짝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빠지면 2600선 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바뀌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거래일 만에 외국인은 다시 또 매도세로 돌았어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견조했는데, 1000억대 이상을 이번 주에 한 두 번 정도만 나오면 수급이 돈다라고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2000억을 또 바로 또 팔아버리네요. 코스닥에서는 다시 300억, 선물 부분에서도 좀 팔면서 수급이 변했는데, 그나마, 개인들하고 연기금이 오늘 주도로 하면서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IT 쪽에서는 거의 다 받아냈어요. 연기금이.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연기금이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시장을 돌리는데 오늘도 견조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빠졌죠. 0.04% 빠지면서 2066, 2000선 지지 위에서 좀 놀고 있고요. 그 아시아권에서도 한국이 좀 이제 차별화되는 어떤 모습. 어제 올라가고 오늘 좀 그래서 그 차별화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수급상의 변화는 일단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였죠.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5G,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2% 오로 가면서 좀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한율 같은 경우에도 한율은 이제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0.70 정도, 0.7원 정도 올라서 1182.8원. 외국인은 이제 4일 만에 다시 좀 매도세, 연기금은 어떤 대규모 매수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인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라인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수대가 여기가 올해의 어떤 1월 달부터 들어올렸던 라인들, 올해 올렸던 라인에서 저 라인이 유지되면 계속 이제 가는 거였어요. 사실 5월 달에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 4월 달에 조정받고 끄트머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시그널이라든지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저 라인을 깨면서 완전히 반전이 났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의 라인이 2110인데 크게 지지 없이 한 방에 이제 까디비 짓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이탈 라인이 될까 말까 하는 이제 2038도 이제 지난주에는 살짝 이탈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일단 수급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일단 2066선, 2000선 중반까지 일단은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한 건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반대편에 기관들이 오늘 일단 포지션 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분명히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점 인식을 외국이나 기관들이 조금씩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형주 관점에서 보면 이런 흐름들이 없고요. 오늘 이제 업종 지수로 보면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업종들은 여기인데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저기 이제 시멘트 관련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런 흐름이 좀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 등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급 자체가 쭉 팔았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거의 다 받았어요. 보시면 기관이 그냥 쫙 받아냈어요. 연기금을 주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면은 최근 같은 분위기에 이제
맞설 만한 어떤 받아줄 만한 세력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부상하면서 이제 지수의 어떤 지지 여부를 지금 해주는 거죠. 이 틈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지금 움직임이 없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에 좀 그 샀다가 오후장에 좀 파는 모습, 지수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도 조금 줄였던 말고는 큰 뭐 그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코스닥 지수에서 중요 지수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수대는 733선, 이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709선까지 내려갔다가 이것도 힘없이 하면서 그 아래 마지막 라인이 이제 672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지금 일단은 살짝 이제 다시 이제 한 709선 정도 부근을 좀 올라오는 분위기죠. 이런 어떤 흐름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두 번째 저기 제가 선을 꺼드렸던 저 라인을 회복해야 이런 흐름들이 조금 안정감을 찾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금속 관련되는 부분이죠. 역시 뭐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 뭐 시멘트라든지 석회 관련되는 생석회 관련되는 부분, 그쪽 종목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움직였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등락을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간 흐름들은 오늘 기간이 오늘은 좀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간에 좀 팔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행보가 개인도 따라 샀다가 이제 옷장에는 이제 상승폭이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은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죠. 이런 게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이제 주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는 연속성이 아니라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어제 사고 오늘 또 팔고 그러면서 이 파는 물량들을 오늘은 저기 기관들이 거의 다 좀 개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삼성전자 물량을 받았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좀 외국인들 물량들을 좀 받아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싼 능력이다 이죠. 6만원대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두루두루 들어왔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대규모로 좀 팔았어요. 현대차.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상으로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받아줬고. 그러니까 오늘 뭐 대표적인 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기관이나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 넘게 지금 외국인들을 계속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점 인식을 어느 정도 이제 한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세력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또 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죠.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좀 파는 모습 보이고요. 기관도 한 3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이런 부분을 선도했던 그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그죠? ABL 바이오도 계속 지금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5월달에. 5월달에 장이 안 좋은데 그나마 그 바이오 쪽 섹터에서 그 시장을 견인 그러니까 이 고점을 이제 넘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또 아스콜 앞두고 기관들이 한번 지난주에 한번 때리면서 돌파는 못했는데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꾸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바이오 쪽을 보시려고 하면 셀트리온과 ABL 바이오를 주목하시면서 이 두 종목들이 어떻게 좀 대형주라든지 중대형주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바이오 쪽은.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 편입 때문에 계속 이제 수급 어떤 호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고기 한 중순 정도까지 그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돌파를 딱 시켜놓고 뭔가가 좀 이제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외국인이 5월달 들어서는 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좀 특징주들 좀 살펴보면요. 시장은 오늘 또 세 가지 섹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뭐 5G 관련되는 뭐 그 다음에 핸드폰 부품 몇 개,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딱 대별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들도 이제 순환매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장기 성장으로 대부분의 어떤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도 대규모로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7월 달에 매각이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가 나오면서도 흐름들이 괜찮았고요. 바이오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분식회계 영향이 제한적이다. 정거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대형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것 때문에 각 후보 관련 주들이 또 장중에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말에 뭐 홍콩에도 재발이 나왔고 이게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여기도 동반해서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을 좀 힘들게 하죠. 그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돼지열병 그 소독체 5개 정도로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미판 같은 경우는 시간에도 지금 상한가를 찍었던데 보니까 이 돼지열병 예방 백신 개발 호재. 본래 이제 코미판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로 사실 이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할 때도 크게 이렇게 요동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료빨로 나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험 백신 개발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생석회 수요가 증가한돼 가지고 이 고려시멘트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 생석회 관련되는 그게 있더라. 강산이 있더라.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시멘트주들도 동반해가지고 뭐 시멘트 관련주들이 뭐 한일현대시멘트라든지 쌍용량의 삼표시멘트 이 시멘트주들이 올라가면 야 뭐 남북 간에 뭐가 있냐 아니면 뭐 항상 테마주죠. 예전에는 저기 일본에서 원전 막 사태 났을 때도 시멘트주가 예전에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소독제 위주에서 생석회 만드는 시멘트주까지 흐름이 흘러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샘코인가요? 샘코. 샘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분들 무작위 문자 막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나 또 뭐 이게 해당되는가 보더라고요. 샘코가. 예. 문자 오네 작전주다 이러면서 생코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이제 자금 조달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목표가는 거의 다 근접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2차 전지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주기에는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이게 반도체의 어떤 부분보다도 얘가 아마 능가할 거예요. 장기적인 어떤 규모나 이런 거 보면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량을 왜 자꾸만 늘리냐면 이거는 뭐 거슬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바뀌니까 여기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전방 업체에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ESS 화재 결과도 이제 6월 달에 나오는데 이런 본다면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계속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관련되는 부분 7월 달에 이제 매각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좀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많겠죠. 누가 붙느냐, 뭐 SK가 왔느냐, 하나가 들어가느냐, 대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인데, 이 전날에는 또 아시아나 IDT가 중국 법인을 좀 청산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사만 나오면 또 뭐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40만원 유지하면서,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4분기에는 상공장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 이런 어떤 리포트 때문에 제법 크게 또 흐름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 이 정치 테마주들도 사실 뭐,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면 이거 곤란한데, 내년도 총선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거 시장에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좀 뭐랄까요, 후보 중에서 테마주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가장 좀 거래량이 있고 좀 이탈 안 할 만한 그런 테마주를 좀 선점해서 하면 총선 전에 한번 움직이고 내년도에 한번 움직이고 보통 그런 흐름을 이전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관점 본다면, 근데 등락은 굉장히 심하죠. 유시민 씨 관련되는 부분은 또 뭐 정치 그런 거 없다 하니까 바로 또 막 급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게 뭐 초보자분들은 쉽진 않은데 분명히 움직인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하시면서 또 한번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마지막에 좀 체크해드리면, 이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것도 거래량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막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닌데, 재료 바탕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종목이 넘어가면서, 일단은 이제 돌파를 했어요. 예. 그래서,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바이오텍. 그 다음에 이제 코미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더라도 얘가 이제 항암제로 움직이다 보다가 얘는 역시 이제 항암제로 움직이는가 보다 하다가 이제 오늘 기사발로 해가지고 일단 얘도 지금 돌파를 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에도 이제 좀 더 올라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코미판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백강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얘도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도 이게 돌파가 났다는 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런 어떤 시장 상황에서 좀 그 2월달 3월달에 미세먼지 움직이듯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봐야 돼요. 종목별로 순환매하고 있는데 돌파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주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유판 같은 데도 돌파가 나왔죠. 네. 다 근데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기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꼬셔가지고 들어오면 음봉 맞으면서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흘러갈 흐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진원생명 같은 경우도 좀 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하림, 마니커 이런 것도 이제 4월달에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이게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이 빠진 거는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파루, 뭐 제일바이오, 예,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연일 좀 음봉은 맞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글백 같은 경우도 지금,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도 지금 장중에 넘어갔다가, 예, 아직 고점은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고가가 얘가 10년 만에 지금 거의 이제 2020년까지 이제 2000년도까지 보면 20년 만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분위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글벳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습을 댈지 아니면 여기서 사상 최고가에서 물릴지, 이거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시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 달에 고점 35,000원에서 보면 다 반토막 이하로 내려갔죠. 뭐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보시면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작년에 28,800원까지 갔다가 3만원 부근까지 갔다 반토막. 대부분이 아마 반토막일걸요. 이 대장주가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저점이 만원대였는데 거의 8배까지 올라왔다가 8배에서 거의 반토막 분위기 나올라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얘가 대장주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한 10만원대까지도 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왜냐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있는 대세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이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정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장기적인 흐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수급상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매수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어떤 지금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ESS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풀리면, 화재 관련되는 부분들 압박이 풀리면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다시 어떤 재반등 이런 부분들이 업종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중장기 흐름에서는. 그래서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뭐 에코 프로비움이라든지 에코 프로라든지 다 지금 대부분이 고점에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반등이 나올 만할 때도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예, 다 반토막이죠. 예. 예, 이런 부분 장비 쪽에서도 보면 상하 프론텍 같은 것은 뭐 그 정도는 안 나왔는데요. 뭐 이런 흐름들이 좀 2차 전지 쪽에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심을 반드시 한번 가져보시면서 업종 대표주 특히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저는 참 주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제 매각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6월 달에는 저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각 이슈가 7월 달이니까 미리 올랐다가 한번 확 조정 나왔다가 여기서 지금 거의 또 뭐 100% 비슷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이슈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그 리바운딩이 이제 미국 시장이 되느냐, 그리고 좀 차별화가 어제 오늘도 나타났는데 내일장도 어떨까? 그리고 지금 멕시코 관세가 6월 1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제롬 파월이 뭐라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어 가지고 안 좋긴 안 좋은데 싸다는 영역에서 리바운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인 그 저희는 손조정 받았기 때문에 외국 정치랑 독립적인 어떤 부분을 계속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여전히 조심은 하되 조금 변화의 기조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